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있는 호텔 매매, 모텔 매매, 숙박업 창업 전문 국가공인자산관리사, 공인중개사 호텔 황제입니다. 호텔 부지죠? 네. 호텔 부지입니다. 호텔 인허가를 얘는 이제 현재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네, 객실수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규모면 말이죠. 이 정도 규모면은 130개 이상은 네, 충분히 가능한 네, 호텔입니다. 물론 건축 비용인데요. 건축 비용. 원시 취득자가 원하는 시세 차익이 있습니다. 시세 차익. 양도 차익이죠. 이 시세 차익이 통상 제가 보수적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보수적으로, 아주 보수적으로 100억 이상이에요. 100억 이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있는 호텔 매매, 모텔 매매, 숙박업 창업 전문 국가공인자산관리사, 공인중개사 호텔 황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제가 이제 유튜브를 촬영한 이래 최초로 호텔 부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물건을 브리핑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호텔 부지는 네, 서울에 입지하고 있는 네, 호텔 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시행사나 우리 시공사 그리고 현재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여러분 그리고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도 말이죠. 귀를 활짝 열고 본 강의를 끝까지 시청을 하신다면 많은 정보를 취득할 것이라 이렇게 사료가 되고요. 본 물건에 대해서 좀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거 사전에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은 많은 내용을 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과 함께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본 물건의 가장 큰 타이틀은 말이죠. 호텔 부지죠. 네. 호텔 네, 부지입니다. 서울에 입지하고 있는 네, 호텔 부지고요. 물건 번호는 네, 120 네, 485번입니다. 현재 소유자께서는 이 땅이죠. 이 토지에 대한 소유자께서는 호텔 네, 호텔 인허가를 얘를 이제 현재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 허가가 다 끝났어요. 허가가 다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도면을 보시고 말이죠. 그대로 이제 신축 행위를 하셔도 되고, 이거를 내가 조금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설계를 좀 변경해서 신고하시고 이제 신축 행위를 하셔도 되는 그러한 호텔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허가를 받았다. 그래서 도면상 현재 도면상 보시면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까지 이렇게 인허가를 받아놓은 상태고요. 대지 면적은 네, 681제곱미터, 평수는 206평입니다. 연면적 역시 5,947제곱미터고요. 평수는 1,799평입니다. 현재 본 토지는 매가 260억에 진행하고 있는 네, 호텔 부지고요. 용도 지역은 네, 일반 네, 상업 지역입니다. 공시지가 3.3제곱미터당 1,454만 원이고요. 한 평으로 환산하시니까 46,144원에 해당되는 서울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 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본 호텔의 상권을 보시면 네, 내국인뿐만이 아니라 네, 외국인도 호텔을 이용한 그러한 아주 그런 좋은 상권에 이렇게 입지하고 있고요. 서울에서 말이죠. 서울에서 가장 핫한 상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당 지금 보시면은 매가가 260억으로 형성돼 있죠. 그래서 한 평당 환산하면 평당 1억 2,6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공시지가가 한 평당 한 4,800만 원이죠. 그러면 시세로 따지면은 한 평당 1억이 넘는
그런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호텔 부지이기 때문에 지금 인허가까지 받아놓은 상태에서 현재 소유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평당 1억 2,600만 원의 아주 매가가 조정된 상태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호텔 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도면이 다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객실이 수가 여러분께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객실 수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규모면 말이죠. 이 정도 규모면은 130개 이상은 충분히 가능한 호텔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객실 평수를 어떻게 우리가 확정을 해서 우리가 공사를 하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객실 수가 130개 이상은 충분히 가능한 그러한 호텔 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건축 비용인데요. 건축 비용. 우리 이제 시행사나 시공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는 이 건축 비용이 딱 얼마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대충 이제 판가름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대지 면적, 연면적, 층수가 이렇게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건축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겠다, 이렇게 보실 건데, 참고로 보시면 건축 비용은 말이죠, 신축 행위를 할 때 이 호텔 부지를 놓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애비 창업자 여러분께서 향후에 토지를 취득해서 호텔을 우리가 신축 행위를 해서 말이죠, 원시 취득자를 원하시는 그런 분도 반드시 계실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건축 비용을 우리가 계략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산정을 하느냐,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겠죠? 사전에 말이죠. 건축 비용을 보시면 호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건축 비용을 객실이 차지하는, 객실이 총 연면적 있죠? 1799평이죠? 여기에서 객실이 차지하는 연면적이 있을 겁니다. 연면적. 네. 그리고 그 이외, 그 위에 연면적이 있을 겁니다. 연면적. 예를 들면 1799제곱미터, 1799평을 연면적을 확보한 호텔 부지인데 객실 수를 우리가 130개를 만들겠다. 이 부대 시설 이런 거 다 제외하고요. 객실 연면적만 보는 겁니다. 그럼 객실 연면적이 만약에 한 800평이다. 1000평이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나머지는 그 이외의 연면적이고요. 그럼 객실이 차지하는 연면적 곱하기 건축 비용. 예. 그리고 그 이외가 차지하는 연면적의 건축 비용. 그 이외의 연면적 같은 경우는 이제 호텔 로비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복도, 그죠? 그 다음에 기계실, 창고, 그 다음에 편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또 어떤 시설, 호텔이 꼭 필요한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차장, 예. 이러한 그 이외의 연면적이 건축 비용을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이죠. 이 비용과 건축 비용과, 네. 그 다음에 이 비용의 건축 비용을 이렇게 나누어서 비용을 우리가 추산을 해서 말이죠. 총 건축 비용을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는 게 하나의 절차입니다. 이게 총 연면적의 건축 비용 얼마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최소한 두 가지 정도는 나누어서 건축 비용 따로, 건축 비용 따로 해서 총 건축 비용을 이렇게 우리가 추산을 해보는 것이 우리가 사전에 좀 더 정확한 건축 비용을 유치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객실 연면적의 이 건축 비용이 좀 상당히 중요하죠. 건축 비용이. 예. 그래서 이 건축 비용이 말이죠. 건축 비용이 크게 서울과 그 위에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시면 서울 땅값이 비쌉니까? 그 이외의 지역의 땅값이 비쌉니까? 당연한 얘기죠. 서울이 땅값이 훨씬 비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지금 본 호텔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서울에 있는 입지한 호텔이기 때문에 지금 토지의 가격이 260억이에요. 260억. 그러면 총 투자 비용은 비용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전에 총 비용은 정해져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대출금이 얼마, 그죠? 네.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은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겠죠? 네.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총 투자 비용을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겠죠? 총 투자 비용을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어요. 토지 가격 얼마, 그 다음에 건축 비용 얼마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는 토지 가격, 토지의 비용이 취득 비용이 건축 비용보다 높아요. 토지가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에 있는 호텔에 가보면 말이죠. 지방에 올라오시는 분들이 서울의 호텔을 딱 가보면 놀랍니다. 왜 놀랄까요? 시설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보다 시설이 안 좋은데 가격은 2배가 비싸, 서울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시설도 안 좋은데 객실 단가는 막 2배씩 비싸. 어떤 관광 호텔을 가보니까. 네. 왜 그럴까요? 서울은 호텔을 취득할 때 이 토지 가격이 차지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건축 비용을 상대적으로 투자를 많이 못 합니다. 건축 비용 중에서도 이제 인테리어 비용이 있죠? 더 깊게 들어가면 이 건물 건축 비용에서 인테리어 비용도 포함이 된 거예요. 여기에. 네, 인테리어 비용도. 예,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투자를 못 한다는 겁니다. 건축 비용을 우리가 무시했다가는 그건 불법행위죠. 불법행위. 그렇기 때문에 건축은 공법상 나와 있는 대로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인테리어를 해야 되겠죠. 인테리어 하는 비용을 많이 투자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이미 토지 가격에 많이 소요를 했기 때문에. 그럼 지방은 어떻습니까? 그 이외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토지 비용보다 건축 비용을 더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건축 비용 플러스 인테리어 비용을 조금 더 투자를 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총 투자 비용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에 가면은 이 시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인테리어 비용에 더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서울과 이외의 지역의 이 시설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왜 객단가가 이렇게 높게 형성되어 있느냐, 이렇게 한번 보시는 거고. 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 본 상권에서 말이죠. 본 상권에서 보시면, 본 호텔을 이제 원시 취득을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시 취득을 했다. 네. 본 호텔의 소유자가 원시 취득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합니다. 네. 네. 운영을 하다가 향후 처분할 시점이 도래가 오겠죠? 처분 시. 충족 요건이 필요하겠죠? 네, 평균 수익률 이상만 유지하면서 보유하고 있다면 이 원시 취득자는 말이죠. 본 상권이 어떤 상권이냐면 이 상권에서도 매매를 원하는 호텔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호텔에 저희가 이제 원가를 계산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소유자가 원하는 시세 차익이 딱 나옵니다. 시세 차익이. 그런 걸 다 분석한 결과 본 호텔도
평균 수익률 이상만 누리면서 보유하고 있다면 이제 보유 기간이 약간 이제 변수는 될 수 있겠으나 보시면 원가에 여기 토지 원가 260억 플러스 건축 비용 원가가 들어가겠죠? 예, 여기에 이제 취등록세, 이제 기타 비용이 좀 들어간 원가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 원시 취득자가 원하는 이제 시세 차익이 있을 겁니다. 시세 차익, 양도 차익이죠. 이 시세 차익이 통상 제가 보수적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보수적으로, 아주 보수적으로 100억 이상입니다. 100억 이상. 대부분의 소유자들이 이렇게 가격을 결정을 해서 중개 시장에 내놓고 있다. 물론 여기는 세전입니다. 세전. 이렇게 현재 상권이 그 서울에서 아주 핫한 상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본 토지 소유자도 본인이 직접 호텔을 이제 건축을 하려고 그랬는데 본인의 어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좀 급하게 처분을 지금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당 1억 6천만 원 이렇게 형성을 해서 중개시장이 260억에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공시지가는 4,800만 원이지만 한 평당 시세가 1억이 넘는 그러한 상권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 부지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고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말이죠.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보다 많은 내용을 가지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